바로 미국 증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요, 오늘도 0.4%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7번째, 종가 기준으로 7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이고요. S&P 500은 뭐 그동안 계속 사상 최고치 이어가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0.06% 하락이기 때문에 그냥 보합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오늘 0.8% 내렸습니다.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임에서는 기술주가 조금 더 조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장과 관련해서 이 캐나코드 제뉴이티의 토니 드와이어 요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도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기술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이 걱정은 돼.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 나오죠. FOMC 회의 있죠. 기업 실적 줄줄이, 빅테크 기업들 줄줄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올 줄 알고 내가 팔아. 이런 국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좀 관망하고 싶어하고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있는데 계속 뭔가 확인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첫 공개가 오늘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제 지표들입니다. 오늘 고용 보고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거죠. 12월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구인 건수가 902만 건, 902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 11월에 892만 5천 건이었고요. 월가 예상 이게 875만 건이었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아, 노동시장이 진짜 꺾이지를 않는구나 라는 게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노동시장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월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 그죠? 물론 예상치보다는 조금 밑돌기는 했는데 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수치를 의미를 하고 특히나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이게 최고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경제 상황 좋구나라는 게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IMF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이 분기마다 전망치를 내놓는데요. 10월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3.1%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견고해. 경착륙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아 보여. 그리고 또 하나, 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축 중국이죠. 근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경제 성장 괜찮겠다, 생각보다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했어요. 다만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 홍해를 둘러싼 그런 갈등, 이게 어쩌면 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우려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홍해에서 자꾸 공격하니까 많은 그 선박들이 이렇게 우회해서 삥 돌아서 희망봉 쪽으로 이렇게 삥 돌고 있잖아요. 직선거리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기름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인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이동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공급망 이슈, 난항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자극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긴축 정책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성장에 있어서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잠재적 위험 요인은 지금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계속 체크하면서 경제에 대한 분석들 해 나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들은 봤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지금 중요한 거 현지 시간으로 30일, 31일 이어지는 FOMC 회의죠.
이번에는 금리 동결은 그냥 기정사실화입니다. 근데 올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관심들이 많아요. 그죠? 회의를 앞두고 CNBC에서 패드 서베이, 연준 서베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이데일리도 금통위 앞두고 많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금리 전망 이렇게 묻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채권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근데 CNBC도 뭐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라던가 투자 전략가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약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준이 올해 금리 정책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전망치에 대한 설문조사, 서베이 조사를 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 CME 패드워치,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직접 매매를 하는 요 사람들과 확실히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CME 패드워치에서는 올해 한 대여섯 번은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3월부터 원래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많이 좀 낮아지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는 동결 가능성이 58%로 더 높아지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뭐 5월에, 6월에, 7월에, 9월에, 11월에 뭐 이렇게 계속 낮출 거야 해서 여전히 한 대여섯 번은 낮출 걸로 보고 있는데 이 CNBC가 조사한 요거 내용을 보면 인하한다가 그래도 50% 이상인 건 지금 보면 6월에 70%로 처음에 금리 인하는 아마 6월에 있을 거야 라고 보는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나서 한 9월쯤에 또 한 번 금리 인하할 것 같고 12월쯤에 또 한 번 금리 인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학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연준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아라는 비중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나로프 이코노믹스의 조엘 나로프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여기를 이끄는 대표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 경제가 너무 탄탄한데 굳이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자극할 그렇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것이고 그 횟수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더 적을 거야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한 3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장은 너무 실망해서 더 이상 내리를 못할까 궁금하시죠? 그에 대한 답변은 또 이게 나옵니다. 네, 우리 제레미 시겔 와튼 교수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는 무관하게 우리 미국 주식시장이 10% 더 급등할 거야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장의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주식시장 약 8에서 10% 더 오른다 했는데 지금 S&P 500 기준으로 지금 5천에 바짝 다가서고 있잖아요. 여기서 10%면 5,500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월가에서 전망치들 막 5,200 보고 있고 5,300 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훨씬 더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강력해. 강력한 경제는 결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촉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이 싸지 않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경제가 뒷받침되면 이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해. 계속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더 높은 배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주가도 오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강한 경제가 우리 증시에는 훨씬 더 유리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계없이 미국 증시의 강세장은 지속될 거다. 경제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뭐 금리에 대한 전망치들 요거에 우리 경제 지표들 쭉 봤어요. 이걸 종합한 내용이 이게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올해도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특징주로 넘어왔습니다. 짠. 오늘 제가 이 PPT로는 준비는 안 했는데요. 이따 이제 지금 저희가 볼 특징주가 한 8종목이 돼요. 8종목. 근데 이 PPT로는 급해서 제가 만들진 못했는데 먼저 하나 그냥 예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월마트 다들 아실 거예요. 월마트가 1대3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주가가 한 110 몇 달러쯤 되죠. 165달러. 이거를 그러면 지금 한 주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3개 주식으로 쪼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아마 3분의 1토막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165달러라고 한다면 한 뭐 55달러 정도? 그죠? 55달러 정도로 나눠지고 내가 한 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3주가 되는 그런 주식 분할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될 텐데, 월마트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계속해서 이렇게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한 11번의 주식 분할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그동안은 이렇게 막 1대3 주식 분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전 주식 분할이 99년인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거를 확인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주식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2일까지 월마트를 갖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이게 이어지고요. 23일 장 마감 후에 지금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2주씩 더 주식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인 26일부터 이제 그대로 거래가 될 건데, 이 주식 분할은 저희가 다들 알고 있어요. 나의 총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시가총액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주식 수가 늘어나는 대신 주가는 그만큼 낮아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월마트 하면 우리 머릿속에 165달러짜리 기업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한 뭐 55달러가 됐어. 그러면 그냥 심리적으로 싸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한 주에 20만 원짜리 사는 것과 한 6, 7만 원짜리 사는 거는 가볍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증시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걸로 많이 보는데요. 시간에서 주가는 한 0.7, 0.8 정도 상승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